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절기에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한정훈의 부동산 DJ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인 반갑네. 것 같아요. 네. 그 못 뵌 사이에 확실히 계절이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좀 쌀쌀하죠? 네, 쌀쌀해진 환절기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도 낮에는 덥더라고요. 이게 바로 가을이 아닐까, 가을의 문턱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 진짜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추석이네요. 네. 추석. 추석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추석이요? 네. 추석하면은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그냥 이제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맞아. 저는 이제 추석만 지나면 이제 쌀쌀해지고 그렇죠. 겨울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석은 뭐,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좀 풍성한 느낌이 항상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맞아요. 음식도 많이 장만을 하고, 개인적으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직 차례를 지내서 차례 음식도 있고 그래요. 네. 좋으시겠어요. 엄마가 힘드시죠? 그렇죠. 그거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이번 추석은 특히나 중간에 임시공휴일도 있어서 좀 긴 연휴가 있는데 그 연휴를 또 기다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명언으로 출발해 볼게요. 어떤 말씀 갖고 오셨나요? 네, 미식 축구 선수라고 해요. 네. 빈스 롬바르디. 오, 이름이 롬바르디. 롬바르디. 네. 좀 멋지다, 이름이. 네. 발음이. 어떤 명언을 했나요, 이분은? 쓰러지느냐 쓰러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정말 좀 마음에 와서 닿는 멋진 그런 말이다.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의 명언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네.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게 이 말을 되새겨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긴 인생, 짧다면 짧고 길다면 상당히 긴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렇죠. 예, 사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 쓰러지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쓰러지냐 안 쓰러지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쓰러졌을 때 정말 쓰러졌을 때 어떤 좌절, 그 다음에 실패의 그 쓰라린 마음, 경험 이런 것들을 딛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네. 다시 일어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나 실패와 좌절을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하지만 누구나 다 오뚜기처럼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건 아니죠. 맞아요. 예, 대부분 그냥 좌절 속에서 또 살아가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만이 결국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다시 일어섰을 때를 우리는 실패를 교훈 삼아서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거 불확실한데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은 발전이 없잖아요. 예,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늘 그 자리에만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다시 일어나는, 쓰러지는 게, 넘어지는 게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사람들은, 넘어지면 무너지려 하고 무너지면 부서지는 줄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넘어졌을 때 아픔을 참고 일어서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이죠. 성공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일어서 있을 때 보이는 법이거든요. 진짜 좋은 말이네요.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넘어질 수 있죠. 그쵸? 그렇죠. 네. 그때 일어나야 돼요. 우리 맞아요. 길 가다가도 넘어지면 주변 막 보잖아요. 창피해서. 주변을 빨리.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쏜살같이 일어나죠. 네, 바로 일어나죠. 피가 철철 나도 일어날 거예요. 진짜 오뚜기처럼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병원을 갈지언정 그 순간에는 좀
빨리 일어날 것 같은데. 이 부동산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이렇게 막 뭔가를 생각만 많이 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 뿐이고 남들의 어떤 성공을 지켜만 볼 뿐이죠. 네. 그래서 항상 투자도 해본 사람들이 다시 또 재투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꼭 필요한 게 재테크니까요. 다양한 재테크들 꼭 하나씩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쓰러지느냐, 쓰러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명언이었고요. 세상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세상만 산보는 일이 뜻대로야.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자, 요즘 한동안 또 상당히 뜨겁게 진열을 달고 있죠. 무너진 교권 이대로 괜찮은가? 아, 이건 현재 진행 중인 예. 얘기죠. 요즘 들어서 네. 또 한 분의 그 교사가 스스로 또 생을 접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인도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에 시달린 것으로 뉴스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서희철 교사를 포함해 벌써 2달간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 숨진 교사가 3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교사들의 연이은 죽음이 상당히 저는 충격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대전초등학교 사망 사건의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이 막 공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많은 쪽지와 달걀과 밀가루 세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부모의 입장문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아니 왜 이렇게 됐는게 이게 뭐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이 도를 넘은 학부모 민원 고소, 이 교사가 충분한 보호 없이 노출이 돼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 최근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거 스승의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체벌과 학생 인권 침해가 많았던 시절이 있었죠. 저도 이제 그런 시절을 살았었는데요. 저희는 배걸레라고 하죠. 봉골레, 걸레질 하는 거. 그걸로 그냥 엉덩이를 막 때리고, 그리고 이제 잔인하게 자 있죠, 자로 손톱을 갖다가 이렇게 자로 때리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자 세워가지고, 손등 이렇게 그런 것도 있긴 있었죠. 진짜 완전히 고통을 주는 이제 그런 선생님들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은 존경의 대상이지, 이런 어떤 비난의 대상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가정교육의 부재, 우리 사회가 품고 있는 모순이 응축되어 있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터져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전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교권 침해 상태를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응답자의 99.2%가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해요. 자, 이 부모들의 이 뒤틀린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나라의 미래까지 망쳐버리는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애들은 잘못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애들을 잘못 가르친 어른들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더구나 이제 아이들을 낳지 않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 하나가 정말 소중한 내 자식이고 정말 아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귀한 걸 안다면 정말 남의 자식 귀한 일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우리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누군가의 자식이죠. 귀한 자식이죠. 자, 그래서 항상 좀 우리 부모님들도 어떤 예전과 같은 건 아닐지 모르지만 항상 이 스승에 대한 그런 공경하는 마음들 좀 가지고 옛날 같은 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이런 그런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스승을 공경하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교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꽤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일 줄은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정말 안타까운 정말 서글퍼지는 현실인 것 같아요. 자, 세상 얘기, 세상 만사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세미나 안내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수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부디의 미래가치 투자연구소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예약은 필수입니다. 이번 주제는 뭘까요?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의 이제 가장 기본 원칙들, 그리고 지금 역세권 개발을 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투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성을 어떻게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개발 방향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역세권 개발입니다. 그 역세권 개발이 이제 더 이상은, 이제는, 지정되기가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역세권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접근을 해서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오해, 재개발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대지 지분을 뭐 몇 평 이상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 현금 청산이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현금 청산이라는 게 과연 정말 되는 건지,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재개발에 대한 엑기스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네. 정말 투자할 때 유용한, 오직 투자에 관해서 유용한 그런 엑기스, 그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시면은 네. 아마 이 추석 이후 지금 시장이 정말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 달라진 시장을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을 꼭 아시고 남보다 한 걸음 먼저 가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4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하반기 부동산 핵심 투자처 공개라는 주제고요. 또 10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에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때 주제는 재개발 역세권 투자 1순위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10월 4일, 그리고 특히나 재개발, 역세권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10월 11일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실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미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니까 편하신 시간에 오셔도 신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시로 네.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잖아요. 1대1 상담은 언제든지 네.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신 것들, 정말 내가 급히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항상 네.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미래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먼 미래가 아니고요. 바로 눈앞에 얼마 안 있으면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미래를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빠른 시간에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전화 통해서 세미나 그리고 1대1 수시 상담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화 연결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합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자,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간편하게 통화하면서 또 지도 보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혹은 뭐 매수나 매도를 고민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의 궁금증, 고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부분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그 성동구 금호 3가 금호주산 아파트를 25평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거를 지금 이제 매수한 지는 2년은 됐는데, 네. 전세를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러시군요. 금호 3가 금호 두산 아파트 20평대, 그러니까 25평이라고요? 네, 네. 네, 2년 전에 매수해서, 그러니까 지금 거주는 안 하시고 전세를 주고 계신 거 보니까 그래도 투자 네. 목적이 조금 더 강하신가 봐요. 네, 그래서 좀 전망이 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어떤 뭐 좋은 점을 보고 매수하신 거예요? 주변에 좀 학교도 있고 해서 좀, 예, 전세에 대한 뭐 수요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투자는 했는데, 네. 좀 얼마나 더 보유를 해도 될지, 네. 좀, 예, 매도 시점도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2년 정도 네. 되셨으면 또 계획도 네. 세워보실 만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한번 상담 도와드려 네. 볼게요. 통화해 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금호두산 아파트가 바로 요 금호역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예요. 네. 예, 아주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입지는 상당히 좋은 아파트고, 네. 주변에 본래 이제 옥수동 금호동이 이제 낡은 그런 이제 빌라 단독주택 지역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는 데들이 이 금호두산 아파트 이 위쪽과 네. 이 금호역 바로 옆 붙어 있는 쪽, 그다음에 금남시장 이쪽, 이런 쪽들이 지금 다 또 재개발들 추진하고 있어서, 이 금호동이나 이런 옥수동 금호동 쪽은 전부 다 이제 아파트 지역으로 이제 완전히 다 바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네.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데 이 아파트가,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는 맞는데, 요게 이 아파트가 유일한 단점이라면 요게 조금 언덕이에요, 저기에. 네. 예, 좀 언덕이라서, 이제 마을버스 타고, 걸어 다니기는 조금 그렇고, 마을버스 타고 좀 이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곳인데, 위치는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바로 이제 금호역도 초역세권이고, 5호선 신금호역도 걸어서 조금 멀긴 하지만 못 갈 거리는 아니죠. 그래서, 괜찮은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아파트 자체는, 이 94년도, 아마 94년도 초, 이때 입주한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예요. 그런데, 네.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좀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사실은 진행하기에는 조금 사업성이 좀 떨어져요. 재건축 하기에는. 왜냐하면은 항상 재건축할 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대지 지분이 중요하다, 평균 대지 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 아파트는 평균 대지 지분이 한 12평 조금 넘는 아파트라서 사업성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용적률도 조금 높은 편이고, 그래서 사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은 조금 힘들고, 이게 리모델링 쪽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예요. 네. 예, 리모델링 쪽으로. 그래서 여기도 아마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여기가 예전에 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 수평 증축, 수직 증축이 있는데, 수직 네. 증축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수직 증축은. 그래서 지금 이제 별동 증축이라고, 이제 수평 증축에서 별동 증축이라는 걸 해서 동을 하나 더 이제 옆에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얘기는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별다른 진척 사항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아파트가 예전에 2021년도가 항상 최고점이거든요, 가격이. 네. 이 아파트가 예전에 최고 한 10억? 요 정도까지 최고가가 거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세는 한 9억 5천? 이 정도? 그러면 아직도 지금 한 2억 5천 정도의 갭이 있잖아요. 최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이 아파트는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거나 그러면은 가치가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 추진하고 하는 건 분명히 어느 시점인가는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최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정고점까지 지금 못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는 금호역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고 입지도 괜찮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정고점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거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여기가 이제 요즘 계속 서울의 가장 큰 화두가 재건축, 이런 거잖아요. 네. 재건축, 재개발. 그래서 낡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재건축이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도 추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붐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도 반드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그런 시점이 되면 가격은 또 다시 한번 오를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정고점까지 올라가는 시점이 아마 내년 한 상반기, 내년 한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한 1, 2, 3, 4, 요때 되면은 거의 정고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매도를 하고 다른 지역 쪽으로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좀 가지고 계시면서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 괜찮은 곳이에요. 나쁜 곳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좀 더 가지고 계시면서 상황을 조금 지켜보세요.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또 궁금하신 점 전화 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입지가 참 좋은 곳이다. 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에는 약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또 전화 주시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로도 사연이 와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파라다이스빌 주상복합아파트 35평을 분양받아서 현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매도를 해야 할지 좀 더 보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주상복합아파트 송파 방이동 파라다이스빌이고요. 분양을 받아서 지금 거주는 안 하시고 전세를 주고 있는데 여기 어떨까요? 위치는 좋습니까? 예, 위치는 네. 뭐 나쁘지 않아요. 이게 9호선 한성 백제역하고도 네. 뭐 멀지 않고요. 뭐 방역하고도 5호선 방역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 입지도 좋고 바로 여기 올림픽 공원이잖아요. 여기가 올림픽. 네. 올림픽 공원이 있고 그래서 사는 것은 뭐 괜찮다고 보여져요. 여기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요게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거든요. 네, 305평을 지금 분양을 받아서 이제 전세를 주고 계시는데 이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여기 이제 한 동짜리 아파트예요. 한 동짜리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세대수도 50세대 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주상복합. 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쪽 주변이 여기가 이제 모텔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모텔들이 하나씩 부서지면서 여기가 이쪽 주변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쪽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업적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 특히 이게 35평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상복합 아파트들의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면요. 주상복합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주거의 대표적인 그런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2000년 초에 갑자기 주상복합 이꼴 고급 아파트라는 그런 얘기가 돌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타워팰리스, 네. 도곡동에 타워팰리스를 분양하면서 주상복합은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죠.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마케팅의 효과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성수동에는 뭐 하나 갤러리아 포레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급 아파트거든요. 주상복합.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근을 하기 힘들어요. 자, 주상복합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돈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어떤 돈 있는 부유한 지역들의 주상복합은 괜찮습니다. 네, 그런 입지가 좋은 곳들은 거기는 워낙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들어가기,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들만의 리그를 해서, 그거는 나중에라도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이 돼요.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의 주상복합은 사실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안 좋아요. 왜? 주상복합은 오래되면은 항상 우리가 30년, 아파트는 30년이 되면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상복합은 오래되더라도 재건축을 하기가 힘든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주상복합이에요. 그래서 계속 낡아가는 거거든요. 이 아파트가 2006년도에 졌기 때문에 지금 뭐 20년은 안 됐죠, 아직. 20년 안 됐어도 이제 조금 있으면 20년이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35평이 분양할 당시에 분양가가 제가 알기로 한 4억 한 중후반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호가가 한 뭐 12억 선? 12억 좀 넘나? 이 정도 선에 지금 돼 있으니 상당히 분양가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오를 만큼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올라 있는 곳이고요. 가격도 올라 있고, 그래서 지금은 재건축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 가치가 주상복합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파트는 매도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좀 더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는 일반 아파트 쪽으로 갈아타기를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해보시는 게 훨씬 내 재산 증식에는 유리하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가치를 봤을 때 매도를 하고 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전화 한번 또 주시면 자세한 상담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 분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주소를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강서구 화곡 1동이라고 이 주택 주소를 보내주셨고요. 거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산 지는 10년이 넘었는데요. 주변 지인들 말을 들어보면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도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요. 이 집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여유 자금으로 다른 곳을 찾아보고 해야 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얘기가 왜 여긴 없을까? 내가 사는 곳은 없을까? 그러니까 가격도 안 오르는데 지금 이런 고민이시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단독주택인데요. 네. 단독주택인데, 지금 화곡동은 사실은 빌라 단독주택 완전 밀집 지역이에요. 특히 빌라들이 상당히 많이 지어져 있는 그런 대표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화곡 1동 쪽, 이쪽 라인이 지금 그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고, 또 이쪽도, 또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좌우정 여기저기 지금 뭐 이렇게 진행들은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가지고 계신데 이쪽 라인은 항상 우리가 재개발을 추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노후도거든요. 노후도. 그렇죠. 예, 노후도가 한마디로 낡아야지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노후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쪽은 빌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노후도가 지금 안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개발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서울에 정말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구역으로 이렇게 재개발을 진행하는 쪽으로 계속 지정이 되고 있고, 뭐 모아타운이니 신석통합기의 역세권 개발 등등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과연 이게 다 진행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지금 진행의 소식조차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언제까지 여기서 어떤 개발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지금 뭐 거주하고 계시니까 단독주택 거주하고 계시니까 아마 여기도 50평이 안 되는 단독주택이실 거예요. 그래서 거주하고 계시는 거니까 거주는 하시되 투자와 거주를 좀 분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여유 자금이 만약에 좀 있으시다면 지금 여기에 어떤 개발을 보고 여기에 그냥 눌러 앉아 있을 게 아니고 여기는 거주를 하시면서 그 여유 자금을 가지고 서울의 정말 유망 지역들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아직은 많이 있어요.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투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입지 좋은 곳들,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우리가 충분히 선점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거주와 투자를 구분해서 여기는 그냥 거주를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고요. 단독주택이니까 살기는 편하잖아요. 그리고 투자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아마 보다 빠른 성공을 위한 하나의 지름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주와 투자는 분리해서 지금 문의 주신 이곳은 편안하게 거주하시고 또 수익을 위한 투자는 좀 다르게 그렇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세세하게 분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 거고요. 이제 블루칩 아파트를 좀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다른 코너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시작해보죠. 네, 오랜만에 이 시간도 찾아오는 것 같네요. 느낌이. 네, 그래서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2주나 제가 시간을 드린 거니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네, 블루칩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거 매번 찾기 좀 부담스러우시겠어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거듭하면서 하나씩 지금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에 블루칩 아파트는 어디입니까? 중계동입니다. 중계동에도 많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중계동에 네. 있는 블루칩 아파트 롯데 우성 아파트입니다. 중계동 롯데 우성 아파트가 오늘의 블루칩 아파트입니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여기도 좀 오래된 아파트인가요? 예, 여기도 좀 네. 오래된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93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고요. 아, 바로 여기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여기 있는 아파트인데 롯데 우성 아파트. 바로 여기가 이제 중계동 학원가잖아요. 학원가, 바로 유명한 중계동 학원가에 인접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 근데 이 아파트, 이 중계동 아파트, 여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 아파트예요. 왜요? 그렇게 알려지지 많이 않은 아파트니까요. 중계동 하면은 별로 그렇게, 사람들 선호가 그렇게 크게 안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중계동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중계동의, 아파트들,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중계 주공 아파트들이 지금 다 재건축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롯데 우성 아파트인데요. 이게 중계동 그 유명한 학원가입니다. 여기 은행사거리고요. 은행사거리고 학원가 너무 유명하죠. 학원가. 학원가에 있는 아파트고요. 지금 현재는 이 중계역인데 중계역도 못 갈 건 아니지만 걸어서 가겠죠. 하지만 뭐 거리가 그렇게 엄청 멀지는 않아요. 뭐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중계동 여기 그 은행 사거리에 여기 이제 경전철이 들어오잖아요. 경전철 이게 이제 동북선입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동북선 왕십리에서 상계동까지 가는 동북선이 여기 들어오면은 이제 역세권이 되겠죠. 네. 다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 중계 주공, 뭐 위쪽에 가면 5단지도 있고, 4단지도 있고 그러거든요, 위쪽에. 그리고 여기 뭐 중계 6단지도 있고, 8단지, 뭐 이런 단지들이 지금 다 재건축들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아파트래요.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여기 중계동에 있는 그런 그 주공 아파트들도 다 지금 재건축들 뭐 정밀 진단 추진 중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7단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주공 8단지 중계 주공 8단지도 이게 이제 조립식 공법으로 지은 아파트예요. 조립식. 그래서 상계동도 그 상계 주공 8단지인가요? 그게 이제 조립식으로 지어서 빨리 무너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빨리 이제 그 재건축을 하게끔 해줬거든요. 이 아파트도 뭐 당연히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아파트. 그 주변에 다 아파트들이 바뀌는데 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좀 평형대가 작아요. 좀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 아파트의 특징은 30평대, 40평대 큰 중대형 평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제 평균 대지 지분을 15평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는 평균 대지 지분이 한 19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업성이 뛰어난 아파트입니다. 사업성이 뛰어난 아파트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북선이 이제 은행사거리에 개통이 돼요. 2026년도에 이제 개통될 예정인데 네, 개통도 되고 그래서 대지 지분도 뭐 19.1평이면은 상당히 높은 거죠. 네, 상당히 높은 그런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아직까지는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네. 충분히 재건축을 했을 때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그런 단지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린 건데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학교도 뭐 괜찮습니다. 뭐 을지초등학교도 바로 위에 있고 여기 이제 학군도 뭐 상당히 이제 괜찮은 거고 그리고 은행사거리 뭐 아시다시피 학원가 네. 상당히 많은 학원가들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롯데마트도 또 있고 그래서 상당히 살기도 괜찮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보통 우리가 그 애들 교육 때문에 사실 많이 우리 학부모들이 그렇죠. 찾아서 이동을 하잖아요. 막
거기 안 되면 전세라도 들어가 살고. 그런데 이쪽 라인에서는 사실은 좀 평형대가 작아서 작은 아파트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쾌적하게 살 수가 네. 없지만 이 아파트는 평형대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가족과 더불어서 애들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는 학군 선호도가 높은 그런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재건축 호재 그리고 교통 호재까지 같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재건축할 때 사업성도 상당히 높은 아파트라서 네. 저는 여기가 블루시오 아파트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격 매매가 변화를 보면요, 일단 딴 건 볼 거 없이 최고가만 보면 돼요. 37평 최고가가 2021년도에 13억 8천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41평이 15억 2천까지 갔는데 네. 37평이 지금 11억 7천. 여기도 지금 한 2억 정도가 아직까지 정고점, 최고점에 지금 도달을 못하고 있죠. 네. 41평은 지금 15억 2천 같은 게 지금 12억 4천이니까 여기도 한 2억 5천 정도는 갭이 있죠. 2억 5천 정도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보시면요, 서울 시내에 아파트들 이렇게 최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빠져 있는 데들 있잖아요. 입지가 어느 정도 괜찮고 호재만 있다면 그런 데들은 가격 다시 정고점까지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계동의 롯데 우성 아파트를 블루칩 아파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블루칩 아파트 중계 롯데 우성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가장 포인트는 재건축을 사업성.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뛰어나다. 아직까지는 추진 안 하죠. 안 하고 있지만 여기는 곧 할 거다. 곧 할 거다. 네. 연안은 도래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좋은 아파트다. 이게 가장 블루칩 아파트로 선정하신 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혹시라도 또 더 자세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블루칩 아파트 또 네. 찾아와 주시고요. 골머리를 싸매고 머리를 싸매고 파이팅! 찾아오겠습니다. 네, 블루칩 아파트 또 찾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환절기가 왔는데요. 항상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한 부자 부자 되세요. 되세요.